네, 미국 국가 페미니즘에 정착하는 과정을 잠시 살펴보죠. 항상 그렇듯이 그 미국의 포스트 모던 습관이 그렇듯이 없는 일을 만들어서 일을 시작하죠. 항상 그래요. 맨 땅에서부터 출발한다고. 1991년 7월 1일 낙태 반대론자 카를란스 토마스가 대법원장에 지명이 됐단 말이야. 이게 공화당파 사람이래요. 에드워드 케네디하고 조 바이든,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토마스가 재직했던 그 고용동동위원회라고 있다고 거기 여직원들을 조사했어요. 성희롱이 있었다는 소문을 한번 들었거든. 그리고 조사를 한번 해봤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성 문제는 남자들을 파멸로 이끄는 정치적인 무기였다고요. 지금은 더 심하지만 이제 좀 사라질 거예요. 그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척하면 척 알아먹는다. 고용동동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전미 여성기구 사람들이 일단 자리를 잡아놓고 이 포드의 페미니스트들이 완전히 포진되어 있는 곳이에요. 냄새가 구리죠 벌써. 예. 민주당이 말해요. 토마스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아니타 힐이라고 하는 전 여성 직원한테 진술하라고 협박을 했다고요. 당시 이 아니타 힐은 오클라호마 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지냈기 때문에 그런 일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게 협박을 했다가 이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이 뭐 협박하면 뭐 자기가 얘기 안 하겠어요? 이 민주당은 말이야 되지도 않는 사건을 크게 부풀렸어요. 그래서 아니타 힐을 조사한 기관은 경찰이 아니라 FBI였어요. 10년 전에 한때 직원으로 있었던 여직원하고 이제 대법원장 지명자 10년 전에 성적 희롱 조금 한 걸 갖고 그걸 정치 무기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FBI가 조사를 엄청나게 했는데 별게 없어. 그래서 백악관 측에서는 이제 9월 26일 이 성희롱이 주장이 근거가 없다. 판단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아니타 힐도 이 내용을 좀 비밀에 붙여주길 바랬다고. 자기가 너무 과장한 것도 있고 뭐 그랬다고 그렇게 믿었는지 비밀에 붙이라 그랬다. 근데 경로를 알 수 없는 루트로 말이야. 이 보고서 카피가 NPR 방송을 탔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이 문건 어디서 갖고 왔냐 그랬더니 직업비밀이라고 얘기 못한다고. 함구. 지금까지도 함구하고 있죠. 이게 최순실 태블릿 사건이랑 똑같아요. 흑인 대법원장 지명자하고 흑인 대학 여교수의 10년 전에 그 성적 희롱에 대한 얼마나 재밌냐고. 그래서 미국인들이 막 슈퍼볼 게임 보듯이 아니면 뭐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지 포먼 대결하듯이 3일 동안 테레비 안에 앉아있어. 앞에 앉아있었다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왜 흑인을 선택을 했을까? 포도재단이. 이거 포도재단이 한 짓이거든요. 1989년에요. 크렌쇼라고 하는 흑인 그 페미니스트가 왜 흑인 여성을 페미니즘 권력 투쟁에서 제외시키냐고 화를 냈다고. 이 스펙타클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페미니즘을 흑인계와 법조계로 확대하려고 하는 인터섹셔널 페미니즘의 전략 중 하나였다고. 성문제를 다루는 고용평등위원회니까 직장들 사이에 어떠한 그 강간 문제, 뭐 성추행 문제 이런 말은 다 할 수 있는 거야. 직원들끼리 낄낄거릴 수도 있고. 게다가 10년이나 지나고 나서 그런 내용을 상원 청문회까지 끌고 왔다는 거. 이건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었다고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당시 갤럽 조사에 따르면 말이에요. 뭐 극한일로 청문회를 개최하냐? 60%가 청문회 반대했다고. 근데 이제 그 관음증 있는 인간들이 있잖아. 한번 해보자. 뭐 무슨 소리야? 나 들어보자. 찬성이 32%야. 근데 찬성했던 32% 미국인들도 뭔가 보자고 관음증을 보여줬지만 58%는 그 비밀로 하게 하지 뭐 또 그랬어요.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3일 후에 끝난 다음에 신뢰성을 물었어. 클래런스 토마스한테 신뢰가 간다 55%. 아니타 힐의 말에 신뢰가 간다 27%였다. 조 바이든이 말해요. 당시 사법위원장이었어요. 누군가 청문회를 열라고 했으니까 연 거야. 자기가 보아도 엉터리기 때문에
당시 조 바이든은 아니타 힐의 증언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청문회를 엉터리로 진행했던 거예요. 지가 불러놓고도 증인을 불러놓고 아니타 힐 무슨 얘기하면 툭툭거리고 그랬다고? 난 그거 모른다고. 이 청문회장에서 아니타 힐이 버벅대는 거를 그냥 가만 냅뒀어요. 자기가 위원장이면 질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그리고 미국의 모든 언론이 너무너무 과도하게 이 사건을 부풀렸다고요. 예? 당시 사법위원회 공화당 측에서 대표로 나온 사람이 무려 42년 동안 상원의원을 했던 어리 해치였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이익 집단이 아니타 힐을 코치해 주었으며 토마스에 대한 모든 성희롱 주장은 거짓이었다. 민주당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이라고 치더라도 그래도 42년을 상원의원을 했고 공화당 대표로 나온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요. 나중에 무슨 책임을 지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익 집단이길래 별것도 아닌 10년 전 농담을 하나 가지고 상원하고 민주당이 움직이고 말이야. FBI가 움직이고 미디어가 움직이고 전 미국이 3일 동안 난리가 나냐고요. 포드재단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벌이겠냐고. 페미니즘 대표 잡지 미즈 매거진이 이 사건을 하루하루 체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건의 진위보다는 사건이 있었다 없었다 우리는 신경 안 쓰고 여성이 얼마만큼 권력을 부릴 수 있는가 그거 체크하는 거였다고. 여성이 과연 한 남성의 경력을 꺾을 수 있을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제 남성 체제를 붕괴시키고 정치 권력을 우리 여성들이 장악하는 프로젝트로 가야 된다. 이게 페미니즘 제3의 물결이다 그랬습니다. 이 페미니스트들 말이에요. 지도자들. 자기들이 포드 재단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잘 알고 있어. 보통 여성들, 여대생이라든가 젊은 여성들, 그리고 병신 같은 거 페미니스트 남성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 먹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해요. 제가 페미니스트 얘기하는 거는 젊은 여성, 나 페미니스트야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 다 그 꼬붕들이고 저 다 이용당해 먹는 여자들이 어떻게 페미니스트예요? 페미니스트 지도자를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정확하게 하자고요. 따라서 한국도 마찬가지야. 정치계나 행정계 들어가서 고위층으로 페미니즘을 움직였던 여자만 페미니스트지. 대한민국 여성 전체 다 페미니스트 아니에요. 누구든 예외 없이. 이용만 당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페미니스트 믿는 사람들은 이용만 당하는 거라고. 동유럽이 무너지자마자 그동안 잘 닦아놓았던 1970년대, 80년대 이론적으로 조금 구축을 조금 해놨던 페미니즘의 가치를 다시 들러오르기 시작한 게 91년이라고 말해요. 여러 법적 조항들이 손질돼가지고 미국 의회 법사위원회로 들어갔고요. 이 할리우드 드라마를 찍었잖아, 아니타 힐이. 그래서 아니타 힐은 나중에 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할리우드 위원회 회장까지 맡았다. 영화 하나 잘 찍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데리고 갔어요. 우리 영상위원회 회장님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회장을 맡았습니다. 아, 참. 이 붕어빵 같은 사건이요. 2018년에 또 벌어집니다. 이거 왜 벌어집니까? 똑같아. 대법원장 그 지명자한테 한 여성이 또 딴지를 걸었어요. 왜? 뭐 때문에? 미투 하려고. 왜? 미투를 더 크게 만들려고 그랬다. 사람들은요. 참 기억에 한계가 있어요. 과거를 자꾸 잊어요. 잊고 속고 잊고 속고 속고 또 속고 속고 또 속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니타 힐의 그 갑작스럽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성희롱 설명이나 조 바이든하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미 이건 무고다 라고 판단을 벌인 사건이라고 이게. 법적인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지네 정당 내에서는 그렇게 해결봤어요. 그래서 조 바이든하고 아니타 힐이 둘이 무슨 짝짝꿍이 있었는데 그 진실은 여전히 감춰져 있다고.
아니타 힐은 아직도 조 바이든을 좋아하지 않죠. 조 바이든이 전화로 그때 좀 미안했다. 내가 좀 불성실했던 것 같다. 이렇게 뭐 사과는 했다는데 아직까지는 사이 좋지 않습니다. 조 바이든 움직이고 아니타 힐 아마 수동적으로 움직였을 거야. 협박을 받았거든. FBI, 페미니스트 단체, 민주당, CFR 모두 함께 움직인 게 바로 아니타 힐, 클래런스 토마스 청문회 사건이었다고요. 이게 국가 페미니즘을 말 그대로 완력으로 밀어붙인 그런 첫 신호탄이 됐다. 그래서 클래런스 토마스 부인이 그 백인 여잔데요. 이 버지니아라고 하는 여잔데 20년이 지났어. 그래서 아니타 힐한테 찾아갔어요. 사과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고. 어? 우리 남편한테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상처받고 있습니다. 아니타 힐이 사과를 거절했다고. 더 이상 뭐 제스처 취하지 않고 가시라고. 나는 뭐 사과하고 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시라고. 이 버지니아 토마스가 참 못된 여자라 그랬지. 이 사건이 아직도 미국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건이 끌고 온 미 정부의 국가 페미니즘 후속 조치가 중요하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지 뭐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포드 재단이 이미 국가화, LGBT 같은 페미니즘 연계 정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민주당은 이 사건을 발판 삼아갖고 1992년 민주당 여성들을 상원으로 4명이나 올려붙였어요. 그 중에 2명이 유대계입니다. 다이언 페인슈타인, 바바라 박스, 이 2명. 나머지 2명은 이제 패티 머레이, 폴란드계 바바라 밀코스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리고 나서 하원에 페미니스트들이 24명이 대거 입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18년까지 미투 벌어지기 전까지 민주당 페미니스트들이 본격적으로 상원, 하원, 주지사, 대법원으로 가득가득 들어갑니다. 몇 차례 강조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의 상원이라고 하는 거는 록펠러 포드 재단이 운영하는 각종 재단, 정치재단, 문화단체 거의 강제적으로 소속되어 있으니까 의원들 주무르는 건 뭐 누워서 떡 먹기죠. 이런 상원에 민주당 여성이 총 17명 들어가 버렸습니다. 공화당은 여성이 6명이었습니다. 상원에는요, 여성이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미국에서. 문을 아무리 열어줘도 상원에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상원 의원이 되려면 말입니다. 기업체, 거대한 대기업들 하나씩 다 끼고 있어야 돼. 근데 여성들이 그런 거 잘 못 끼고 있거든.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그 회장님들이 거의 남자 아니에요? 근데 그 끼지도 않는 그 여성 의원들이 17명이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미국 상원 역사에서 없었던 초유의 사태라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뭐 의회에 들어간 게 뭐 초유의 사태. 아니, 그러니까 내 조건을 말씀드리잖아. 미국의 상원이라고 하는 거는 대기업들의 회장들을 모두 끌고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슨. 국가 페미니즘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2018년 미투를 계기 삼아갖고 민주당 페미니스트 여성 하원수가 총 민주당 여성 의원 109명 중에 90명을 차지했습니다. 일 다 끝난 거죠. 하원까지 모두 장악을 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사이코패스 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하죠. 지방 주정부도 록펠럼이 메가더 재단이 평균 한 1억 달러씩 1년에 받으니까 시키지 않아도 따라갔어요. 주정부도 그랬습니다. 1964년 처음에 그 직장 내에서 괴롭힘 금지로 일단 법을 만들더니 성추행 금지 만들더니 성희롱 금지로 만들었지. 성희롱 금지에서 이제 뭘 또 금지하지? 언어 검열 들어가죠. 언어 검열. 대학 성생활 지침서에서 보셨듯이 언어 검열이 들어갔어요. 차별 언어 쓰지 말라면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심수봉 노래 부르라 그랬고요. 별짓을 다 해놨다고 말이에요. 아동까지 검열합니다. 애니 케이시 파운데이션도 이것도 포드 재단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 여기가 아마 켄터키 주에서 이 무슨 짓거리를 해버렸냐면 아동 성폭행을 조사한다면서
초등학생들 성기를 강제 추행했습니다. 이런 미친 짓을 했다고요. 어? 기사도도 검열합니다. 여성에게 기사도를 보이는 거, 다시 말해서 문 열어주는 거, 낭만적으로 발언하는 거, 이것도 성차별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성도 검열하죠. 이건 미국 심리학회가 본격적으로 밀어붙인 프로젝트인데 뭐냐면 여성 정신병만 다루지 말고 남성도 정신병으로 다루자. 그래서 자립적인 남성은 고독하고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환자들을 쫙 넓혀버렸다 그 말이죠. 국회에 대한 그 페미니스트 변호사 협회가 로비가 막강했고 남성 테라피 산업, 의료계의 로비도 막강했다고. 그래서 남자들도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병원을 찾으라. 미국 심리학회가 포드재단 거 아니에요. 그게 또 포드재단이요. 문어발로 다 갖고 있어요. 포드재단 연차 보고서 보셨어요? 거기 임원진들 아무거나 아무 연도나 연차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면 맨 앞에 그리고 맨 뒤에 임원진들하고 실무이사들이 쫙 있는데요. 거의 수백 명이에요. 미국 각각에 다 들어가 있어요. 분과가 다 있습니다. 미국을 쫙 장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성희롱은요, 아직까지도 페미니즘의 막강한 무기입니다. 성희롱은요, 언어로, 오늘 화장이 참 이쁘시네요. 그러면 그거 성희롱입니다. 막강한 무기예요. 수십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남자들이 행하고 인정하는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산물이 아니다. 능력과 지위가 낮을수록 그런 못난 짓을 좀 한다. 높은 지위의 남성은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성 직원들에게 친절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높은 지위의 여성들은 낮은 지위의 여성들을 매력적으로 여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성희롱의 빈도가 높다. 이거는 매번 반복되는 연구고 매번 반복되는 결과예요. 이거 다 무시해버리죠. 응? 수많은 연구가 말이야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것은 상사와 부하 관계가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1930년대 유럽하고 미국에서 낮은 직위의 남성들이 낮은 직위의 여성들을 향해서 수평적으로 성추행을 많이 했어요. 1930년대. 1950년대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주로 낮은 직급의 남성 직원들이 자기보다 조금 낮거나 동등한 여직원들 성적 접근도 많이 했다고. 그거를 전반적으로 어떤 남녀 관계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직위 가지고 문제를 따지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연구가 죄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성희롱이라든가 성추행, 성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권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게 연구에서 다 나온 얘기라고 이게. 단지 남녀가 그런 놈들이 있고 그런 여자들이 또 있고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특히나 지위가 높을 때는 성희롱 같은 건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거의. 지금 대학에서는 말이야 저 당시에 여대생들이 말이야 남학생 꼬치 붙잡겠다고 장난까지 치는데 남학생들은 그런 여대생 하지 말라고 팔만 잡아도 성추행이 돼버린다면 그 시절이 2000년대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신입 여성들이요 직장 사회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하급직 남자 직원들이 겁부터 내요. 자기한테 다가올까봐.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환경에서는 성희롱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연구에 따르면 낮은 직위에 있는 남성이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 승진할 경우 주변의 여성들을 깎아내리는 경향은 있다. 이렇게 결론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성희롱하는 게 아니라 승진하려고 그럴 때 좀 소심한 남자들이 성희롱 같은 거로 여자를 좀 낮게 보려고 그러고 그런 건 있었다. 그거는 경쟁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야. 그거는 또.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남자 자식이 소심한 거잖아. 아무튼 페미니스트는 이 모든 연구를 다 무시하고
아니라 그러고 데이터 조작하고 말로 밀어붙이고 그렇게 했다고. 권력을 차지하려니까 권력에 있는 남자를 끌어내리려고 성희롱과 권력 문제를 서로 풀로 붙인 거 아니에요. 이게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이라고. 만사를 권력 문제로 바라봤어. 그러니까 아니라는데 자꾸 강조한다고. 아니야. 성희롱, 성추행은 권력이 높은 사람이 해. 글쎄, 대학처럼 쫌생이 남자들이 모여있는 대학 같은 데는 뭐 혹시 모르겠지. 하지만 일반 회사에서 그럴 일은 없다가 말이야. 주디스 버틀러가 2000년 전후를 회상했듯이 미국의 만사가 페미니즘으로 흘러갔어요. 2000년도에. 예. 그래서 미국의 국가 페미니즘이 뭘 만들었는가 좀 보자고요. 자, 93년부터 시작합니다. 성희롱 피해자 물적 증거 불필요. 이거 헌법적 기반을 다 파괴해버렸죠? 그죠? 예. 물적 증거 필요 없답니다. 말로만 하면 돼. 94년 여성폭력방지법, 재반성희롱 방지법, 교육기관 여성 우선 고려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먼저 뽑아라 그 말이에요. 남녀 뽑지 말고 교수 뽑을 때도, 직원 뽑을 때도. 사춘기 임산부 쉼터, 사춘기 임신 많이 하라 그 말이야. 쉼터 만들어줄 테니까. 이거 저 기시감이 들죠? 볼셰비키 페미니즘 다 그 기시감이 들죠? 또 여성이 남성을 소송할 때 소송 비용을 지원하겠다. 경찰과 법원에 성범죄 방지 교육을 실시하겠다. 예? 경찰과 법원이 성범죄를 방지해야 되는데 그 방지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성범죄 방지 교육을 실시할 정도로 끔찍할 정도로 페미니즘을 나라의 정책으로 만들어갔다는 말이에요. 1996년 군사연구소 남성 입학정책 헌법 불일치. 여성도 들어와라. 군사연구소에. 국방에는 남녀 차별이 없다. 좋죠 뭐. 누가 뭐래요. 나중에는 이거 큰 문제가 벌어지죠. 여자들이 국방을 안 해. 안 시켜. 총 쏘라 그랬는데 못 쏴. 옆에 동료 쏘고. 97년 대학의 남녀 스포츠 분야에서 수적 균등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이게 타이틀 라인인데요. 타이틀 라인을 계속 확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수적으로 균등해야 돼요. 응? 임금도 균등하게 내고 뭐 다 그렇게 한다고요. 하지만 이게 스포츠라고 하는 게 이게 완전히 경제적인 싸움인데 98년 직장 여성 성희롱 소송 비용 기업이 지불 토록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성희롱에 대한 고용주가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사장님의 목을 쥐어잡았다 그 말이에요. 2005년 타이틀 9 스포츠 성차별 불평처벌 금지. 불평했다 그냥 아작을 내겠다는 거예요. 예. 여성폭력 피해자한테 주택을 제공하겠다. 2013년 지금 몇 개만 갖고 온 거예요. 사례를. 여성 군인의 전투 임무 금지 해제. 이제 이라크 전쟁 나가도 돼. 여자들이 총 들고. 동성결혼 제한 헌법 불일치. 이건 뭐 당연하게 했던 것이고요. 16년 성폭행 피해자 검사 비용 미지불. 예? 성폭행 당했다. 그러면 검사 비용 지불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국가가 지불하라 그거지. 그러고 나서 2017년 이제 미투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2017년 말쯤 되죠. 후반기 미투를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페미니즘을 다시 밀어붙였어. 오로지 권력을 가진 남자한테만 미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권력을 잃게 만들었어요. 이 포드 재단의 전술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원래 이제 미투에서 그랬던 놈들도 몇 명은 희생타로 걸려갖고 걸러내줬지. 뭐 대표적인 놈이 그 제프리 앱스타인하고 또 대표적인 놈이 IMF 총재 지명자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아니에요. 이 두 놈은 내가 보기에도 미투 1000번은 당해도 싸요. 근데 그런 놈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다수는 솔직히 좀 억울한 경우가 더 무지 많았다고요. 이 포드 재단이 예상하지 못했던 건 미투 사건을 일으킨 여성들의 미모가 아니타 힐 정도를 못 따라가. 아주 평균 이하야 미모가. 그러니까 신뢰도가 자꾸 떨어져. 미투도. 뭐 포드 재단이 그 정도까지 디테일에 손을 댈 수는 없잖아요. 미투가 그래서 일찍 끝났어요.
미투를 한 2, 3년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 포드 재단이 미투 한 번 더 일으키라고 법률 센터를 만들어줬어. 그게 뭐더라. 라인업인가? 막 그랬어요. 미투를 전담하는 변호사 집단을 만들어줬어요. 무슨 업인가 그래요. 뭐 요새는 돌아서니까 뭐. 아무튼 아직 제3의 미투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 보니까 효과가 없다고 보는지 한두 번 더 하겠죠. 그러다가 뭐 안 되면 관두겠죠. 확실히 그 백인 여성들 사이에서 페미니즘이 시들어가긴 해요. 그랬더니 이제 유색인 여자들을 내세워서 총알바디로 쓰고 있지. 미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잘 아시죠? 명예 백인이 되고 싶은 흑인과 또 라티노들, 백인 혼혈종들이 있다고. 얘네들이 페미니즘이 대단한 줄 알고 백인 사회 이상인 줄 알고 요새는 거의 유색인들이 떠들어요. 페미니즘을. 응?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백인 사회 이념에 충실하니까 나를 교양 있는 유색인으로 봐달라. 이 혼혈종하고 이제 흑인들이 그러고 있다고. 그런 것도 뭐라고 전문 용어가 있어요. 이거 기억이 안 나. 전문 용어가 있다고 이게. 명예 백인으로 우리를 인정해다오라고 하는 그 문화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전 영상에서 윌리엄 라보프의 사회언어에서 설명드렸던 그 과잉 교정, 하이퍼 커렉션 그런 집단이라고요. 상층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미리 짐작해가지고 미리부터 충성해버리는 그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하면 다 좋은 것이라고 믿는 이 4대주의 집단들이 있다고요. 요새 페미니즘은 거의 유색인들이 이끌어갑니다. 라티노, 흑인, 뭐 아시아 계열도 있고요. 다보스 들어가 보세요. 다보스의 아이들 어마어마한 수가 혼혈이에요. 그 저개발국 중산층 여성들이 대다수라고. 대다수 서구 4대주의자들이고. 4대주의가 한국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보스 포럼에 어마어마한 4대주의 유색인 여성들이 있다고. 혼혈종 여성들이. 얘네들이 페미니즘을 이끈다면. 페미니즘은요. 이미 미국 제국주의 소산이고 가난한 나라 여성 착취하는 이념적 도구라고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서 모두 비판했고 이제 페미니즘이 후퇴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뭐 서방세계라고 생각하니까 게다가 한국은 뭐가 하나 들어오면 숭배만 하다가 유행이 지나가면 또 버려버려.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유행병 불면 그냥 따라가고 유행이 사라지면 버려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문화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그래도 페미니즘만은 막아야 된다는 젊은 남성들의 기세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 한국의 젊은 애들 사이에서. 우리 젊은 여성들도 동참하는 게 좋아요. 페미니즘은요. 여성의 미래에 해악만 끼치는 포드 록펠러 재단의 생명공학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젊은 남성들과 함께 공존하고 여건을 함께 토론하고 그렇게 같이 노력해서 페미니즘을 이 나라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리는 그런 운동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